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병도 있을까요? 건PD님은 혹시 성인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 심지어 암까지도 모두 성인병이라고 했지만요. 아이들에게서도 당뇨, 비만, 암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만의 질병이라고 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우리 생활 습관과 특히 식습관과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특정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병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습관이라든지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받는 질환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감염성 질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알코올성 간질환, 퇴행성 관절염, 합성 종양, 암이죠. 의학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복되고 누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과식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비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사가 쌓이게 되면은 비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심혈관 질환도 간장 질환도 위장 질환도 모두 다 같은 이치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 알려주세요. 네,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만 전부가 농담은 아닙니다.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습관을 얘기하는데요. 폭식은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때는 왕창 먹는 것을 폭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겠죠. 위장질환은요, 과식보다는 폭식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식사 후에 꼭 달달한 후식을 챙겨 드시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후식을 드셔야겠다고 한다면요, 식사의 양을 좀 줄여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식사 후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은 좋으나 아예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하면 지방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적절한 지방은요, 꼭 섭취하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필수 지방산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요,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멈추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피부는 점점점 푸석푸석해지면서 머리카락도 빠지는 탈모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변비도 심하게 되어서 담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지방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적절하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경우도요, 칼로리가 탄수화물과 같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건강 노트를 만들어 보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노트에 식사 일지도 적어 보시고요. 전체 섭취 칼로리도 계산해 보시고 그날 혈압이라든지 혈당의 변화를 기록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기록하시다 보면은요, 본인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기를 쓰게 되다 보면은요, 하루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반성도 하고 건강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구나. 오늘은 필수 지방산을 잘 섭취했구나.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용도로 활용하신다면요,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에는요, 식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음은 우리의 자세도 여러 질환과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바르게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요통이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눕거나 기대서 TV를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엎드리거나 머리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기보다는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누워서 TV를 보는 경우에는요, 난시가 발생하게 되고요, 양쪽 눈의 시력이 달라지는 짝눈도 자세와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병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사를 촉진하는데 운동만 하는 것이 없거든요. 운동하면 꼭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등산이 운동으로 좋다고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을 좀 보시면요, 옷과 장비 같은 것은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물론 지금도 꾸준히 등산을 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관절 질환이 오게 돼서 엄청나게 고생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본인 몸에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하시지 않으신다면요, 더 고생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관절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운동요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이 걱정될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체크리스트들은요, 의학적인 검증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것만 잘하셔도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이것 자체가 모두 다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잠인 것이죠. 잠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숙면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거든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한 거 아시죠? 다음은 잘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식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꾸준히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시려는 목적에 맞게 드셔야지 옆집 아주머니가 좋다고 하니까, 동네 아는 분이 추천해 주시니까, 이런 식의 식품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요, 일단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자주 배설을 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3번 이상 가게 되잖아요. 기력이 너무 빠져서 지칩니다. 그리고 항문이 헐기 시작하고 감염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눈으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냄새 잘 관찰해서 내 건강 상태를 살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해롭다고 하는 술이라든지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예전 성인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